취업 뭐 별거 아니지 않나? 어쩌다 개발자가 되었냐? 어떻게 하면 개발자가 되냐?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개발이 재밌었어요. 제가 코딩을 배울 때만 해도 코딩의 시작은 근본 C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2차원 배열이라는 걸 배우게 되었어요. 2차원 배열이 되게 지뢰찾기 게임이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지뢰찾기 게임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기양양하게 지뢰찾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게임할 때 만들기 엄청 쉬워 보였는데 직접 개발해보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깃발 꽂아주는 기능이요. 버그가 나서 계속 수정하고 디자인 마음에 안 들어서 디자인도 바꾸고 부족한 기능 추가하고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허접한 게임을 만들면서 제가 뭘 느꼈는지 아시나요? 복잡한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 꼭 개발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요. 쿠팡에서 물건 살 때 클릭 한 번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버튼 하나에는 결제나 카드 사항은 어떻게 되고 주문이 일어나면 배송 관련 팀에는 어떻게 전달되고 등등등 정말 복잡한 사정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는 그걸 모르죠. 개발자라는 직업은 그런 복잡한 문제를 별거 아닌 것처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도와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잡한 문제를 정리하는 방법이 코딩인 것이죠. 두둥. 어쨌든 일단 허접한 거라도 만들어 보세요. 중요한 건 그 과정이거든요. 아, 그럼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만들었던 웹게임이 있는데 어떤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럼 개꿀팁! 공룡 게임 재밌게 하는 방법. F11을 누른다. 공룡을 선택한다. 내가 원하는 값으로 수정한다. 자, 아무튼 인터넷이 연결됐으니 보여드릴게요. 그냥 아무거나 누르면 되는 거예요? 에피스키! 이게 마지막이다! 와, 아니 타우스가 왜 나와? 근데 진짜 좋아요. 개발할 때 재밌었잖아요.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창한 거 만들 생각으로 시작해 감을 못 잡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미약하지만 작은 것부터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보며 살을 붙이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저는 어설프지만 캐치마인드 게임도 따라 만들어 보고 배달의 민족도 따라 만들고 인삼도 키워보고 횡단보도도 공사해보고 진짜 이것저것 다양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실제 상용화를 못했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만들면 꼭 배포를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냥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서비스를 고민하며 만드는 것은 진짜 다르거든요. 이건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버스 정류장 전광판을 만든 거예요. 버스 전광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탈 버스가 언제 오는지입니다. 하지만 실제 버스 전광판 같은 거 보면 막 이상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깔끔하게 다시 다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불만족스럽거나 개선하고 싶은 것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가며 만들어 가다 보면 실력도 쌓이고 재미도 붙을 거예요. 그리고 꼭 배포해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은 플레이스토어에, 웹 서비스는 AWS에서 서버를 공짜로 빌려주는 EC2 프리티어라는 게 있으니까 검색해 보셔서 활용해 보세요. 아니, 그래서 개발자 되는 노하우가 뭔데요? 이렇게 만들어 둔 것이 많으니까 보여줄 것도 많았죠. 이 이야기들로 만든 포트폴리오를 무기로 구직을 했었고 한 IT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실전 코딩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재미를 잃지 않고 잘 다녔고 지금은 또 다른 재미를 찾기 위해 한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이직해서 백엔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요즘 엄청 핫한 AI에 대한 내용인데요. 챗GPT 어떻게 생각해요? 내 실력에 미쳐는 챗GPT다. 예전엔 스택 오버플로우라면서요. 이젠 아니야. 정말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다고 느껴요. AI 기술은 소수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시대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백지에서 AI 기술을 쌓아 올렸어야 했는데 이제는 잘 갖춰진 퍼즐 조각을 조금 튜닝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에 붙일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개발 공부에 챗GPT 같은 걸 사용하는 거는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개발 처음 배울 때 사소한 문법 오류나 별것도 아닌 것에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 오류들을 챗GPT에 물으면 문제도 잘 찾아주고 코드 해석도 해줘요. 더 나아가서 기능 구현도 해줍니다. 근데 이걸 원하는 바를 잘 정리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이상한 답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잘 정리했는데도 막상 내놓는 답이 쓰레기 같을 수도 있긴 해요. 결국 챗GPT가 모든 걸 대신해 주지 못하니까 챗GPT를 잘 다루는 것도 개발 공부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코딩 처음 배울 때 뭐부터 배우면 좋을까요? 저는 프론트엔드를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프론트엔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개발하는 분야예요. 기본적으로 네이버, 유튜브 같은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을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하고 넓은 의미로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올라오는 안드로이드, iOS 어플리케이션 또는 파이썬으로 PC 앱을 만드는 것도 프론트엔드 개발에 속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이 좋은 게 내가 개발할 것을 바로 볼 수 있어 흥미를 가지기 좋거든요. 또 웹 개발의 경우에는 크롬에서 실행만 하면 되니까 따로 프로그램 설치할 것도 없어 무척 간편하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접하는 부분이 많은 영역이다 보니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프론트엔드 개발을 재밌게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느낄 거예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 로그인 기능을 넣고 싶다 등등. 그러면 그때 데이터 처리, 로직 실행,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을 담당하는 백엔드 개발을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기업에서도 백엔드 개념을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배경 지식이라도 아는 사람을 더 선호해요. 기업은 협업을 통해 돌아가는데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 협업이 힘들어지거든요. 사실 개발자란 게 평생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회사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종 프론트엔드 개발도 합니다. 웹 프론트를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도 안드로이드나 파이큐티 같은 넓은 의미의 프론트엔드를 해본 경험이나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 그리고 그간 개발 짬바를 조합해 나름 재밌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패스트 캠퍼스 프론트엔드 초격차 패키지를 받게 되어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한업에서 많이 쓰는 기술 위주로 잘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코딩을 하고 싶거나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지인에게 해주었던 조언은 뭐든지 간에 본인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라 였습니다. 제가 영상 시작 부분에서도 했던 말이기도 하죠. 아직도 최고의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뭘 만들고 싶은지 아예 감조차 안 잡히는 분들에게 패스트 캠퍼스 초격차 패키지 강의를 추천해드려요. 처음에 코딩을 시작하려면 방대하고 어려워서 막막하잖아요.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로드맵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적어도 비효율적으로 코딩 공부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로드맵을 따라가다 보면 개발에 대한 감이 잡히고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생기지 않을까요? 프론트엔드 기초기술 HTML, CSS, 자바스크립트부터 대세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떠오르는 새별, 넥스트JS까지 그리고 리액트와 함께하는 다양한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까지 프론트엔드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커리큘럼 초반에 스타벅스 웹사이트 클론 코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스타벅스 사이트를 밑바닥부터 따라 만드는 강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대로 따라 만들기보다는 짱구 마인드로 애니메이션 속도를 마음대로 올린다거나 단일색 대신 그라데이션을 넣는 등 이상한 짓을 하면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타벅스를 빠바벅스로 만들어봐요. 그대로 만들어서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아니니까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보세요. 그리고 기존 앱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 마음대로 수정해서 계산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초격차 패키지에는 프론트엔드 이외의 강의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협업의 기초인 깃부터 간단한 백엔드 강의까지 이런 걸 알아야 하나 싶겠지만 팀 동료의 원활한 협업과 실무에서 백엔드 개발자와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필요하고 중요한 기술 스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실제 서비스를 배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해당 패키지에는 만든 서비스를 배포해보는 커리큘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코딩 테스트 대비 자료 구조 알고리즘, CS 지식, 취업 팁 강의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게
20만원대라니 얼마나 혜자입니까? 이건 못 참지. 무엇보다 패스트 캠퍼스 강의는 한 번 사면 평생 소장입니다. 저도 타 강의 사이트에서 사놓고 안 듣는 강의가 몇 개 있는데 곧 있으면 수강 권한도 사라져요. 이 모든 영상을 한꺼번에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의를 보다가 만들고 싶은 게 생기면 만들어 보고 좀 막힌다 싶으면 그때 다시 강의를 꺼내보고 그러면 됩니다. 강의나 책으로 배웠던 지식들을 평생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굳이 한 번에 다 습득하는 것보다 백과사전처럼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우선 뭐든지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를 보며 하나하나 따라가며 공부하는 것도 좋고 원하는 걸 만들면서 막힐 때마다 강의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재밌게 하세요.